저주파 자극기는 원리가 뭐냐면은 근육은 신경에 의해서 움직이고 신경을 움직이는 것은 전류다. 생체 전류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신경은 전선이다. 그래서 신경이 끊어지면은 전선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이 반응을 못 하는 거예요. 금침은 이런 신경이 약화된 곳. 이런 어느 곳에 신경이 약화됐어요. 그럼 여기에 신호가 안 가요, 잘. 금침은 여기에 이렇게 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을 통해 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제대로 어떻게 금침으로써 그 신경을 연결하겠어요? 아차 하면 어떻게 돼요? 인접 신경과 이게 들어서 합선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전선이잖아요. 여기에 신경이 한 가닥에 끊어 있으면 구리선 가는 것을 하나 넣어주면 되는데 이게 신경을 찾아서 수술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침을 통해서 그냥 경락을 따라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경이 어디 한 가닥인가요? 현미경으로 봐야 보이는 신경이. 그러면 인접신경과 연결된단 말입니다. 그게 합선이죠. 합선되면 어떻게 돼요? 아시겠죠? 전기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근육의 자극력은 전류의 양이다. 전류의 색이다 이거지. 내가 힘을 많이 내가 5kg짜리를 들어요. 그러면은 이 근육 속에는 뇌에서 이걸 즉각 반응해가지고 이쪽에 5kg의 힘을 들을 수 있는 전류를 흘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 다음에 10kg짜리를 든다. 그러면 더 많은 전류가 흘려야 돼요. 내가 20kg짜리를 든다고 해보세요. 근데 이게 계속 전류를 흘려도 이게 안 들려요. 생체 전류가 흘러도. 근육에 생체 전류가 많이 흐르려면 많은 피가 가야 돼요.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많은 에너지가 가야 되니까. 그러면 이게 20kg를 못 든다고 해보세요. 못 든다는 얘기는 전류를 충분히 넣어도 근육이 이걸 못 든다 힘이 안 생긴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근육량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당겨지는 이 콜라겐 조직이 부족하니까 이게 근육량이 늘어야 거기에 전류가 흐를 때 한계가 예를 들어 10A가 흘러야 한다고 해보세요. 예를 들자면 모타가 뭔가를 이렇게 끌어올린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10A가 흘러야 돼요. 근데 그 모타가 작아. 그러면 10A 흘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모타가 타버려요. 모타가 어떤 물건을 끌어올릴 때 10A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용되는 모타가 7A가 한계예요. 그러면 10A를 넣으려고 해도 못 넣죠. 그러니까 못 드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이 모타의 코일, 권선이라고 하거든요. 구리선을 이 모타를 더 크게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야 나머지 3A가 들어가야 모타가 끌어올리는 거죠. 이게 근육을 강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근육이 발달을 하게 되죠. 이런 원리를 보자고요. 그럼 저주파 자극기가 뭔지. 그럼 저주파 자극기는 우리가 물리적인 힘을 실제로 쓰지 않는데 이걸 통해서 생체 전류를 넣어줘요. 그러니까 근육이 어떻게 되냐면은 근육이 에너지가 가는 거예요. 근육 속으로 전기가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근육의 자극量전류의 양이라고 했죠. 전류의 색이. 그러면은 근육을 자극한다. 즉 우리가 운동을 한다. 근육을 자극한다는 얘기죠. 그럼 전류량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근데 자꾸 자극하게 되면은 그쪽으로 힘을 많이 넣기 위해서 근육은 계속 발달하게 돼요. 더 근육량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저주파 자극 통해서 계속 전류를 넣어줘요. 자꾸만 넣어줘요. 즉 운동을 시키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근육량이 자극을 받아서 늘어나는 거예요.
특히 여성분들은 이 복근이 굉장히 약해요. 남성분보다. 이 복근이 약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여성분들은 남성보다도 이 공간이 하나 더 있어요. 하복부에. 자궁이라는 공간이에요. 남자들은 그게 없잖아요. 전립선이라는 것밖에 없고 자궁이라는 비어있는 공간이 있는 거죠. 비어있으면 쉽게 식죠. 그러니까 자궁 냉기가 항상 자궁 냉기가 중요한 거예요. 꽉 차 있다면 안 식죠. 뼈는 잘 웬만해서는 냉기가 안 들어가죠. 공간. 그러면 예를 들어 자궁 절제술을 했어요. 그러면 공간이 더 생겼죠. 그러니까 더 차가운 거예요. 그래서 자궁 기능을 잃었다 하더라도요. 그냥 놔두는 게 좋은 거예요. 채워져 비어 있으면 금방 식으니까. 그래서 여성분들은요. 특히 복도자, 우리 복대 있죠. 복대를 통해서 자꾸 이제 복근을 자극해줘야 돼요. 복근을 자극하는데 이게 복근만 자극이 아니라 복근이 자극되면서 이게 뭐냐면은 이 내장근이 있죠. 내장근도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수시로 해주면 이 복근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탱탱해지고 당겨져요. 치워져요. 팔을 하게 되면 실제로 알통이 생겨요. 특히 운전을 안 하잖아요. 여성분들 운전하잖아요. 걷지도 않고. 그러니까는 나이가 들수록 대퇴부 근육이 빠져요. 가장 중요한 근육 중에 하나가 대퇴부 근육이에요. 그 여성이 나이가 들면서 이 대퇴부가 가늘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남자고 여자고 나이가 들면서 대퇴부가 가늘어진다. 이거 사람 구시 못하게 돼요. 우리가 이렇게 걸어다니는 게 뭐겠어요? 다리 근육이잖아요. 이 다리 근육이 힘이 빠졌어요. 그럼 우리 몸은 어떻게 지탱할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걷고 등산하고 자전거 타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다리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특히 발도자 있죠. 발도자를 놓고 이렇게 하는 거. 발도자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앉아서 하는데 앉아서 하지 마세요. 서서 하세요. 서서 하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물리적으로 인위적으로 근육이 자극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왜 스키 타듯이 하시면 돼요. 이거 스쿼트 하듯이 앉았다 일어났다 이렇게 자꾸 움직여주세요. 그리고 발뿌리로 섰다가 내렸다가 발뿌리로 섰다가 내렸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가만히 있는 상태로 하는 게 아니라 근육을 여러 형태로 해서 근육에 자극 주는 거죠. 그러면은 자극이 가는 근육 쪽으로 전류가 더 흘러요. 그래서 거기가 더 효과를 보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오른발 줬다가 왼발에 줬다가 양쪽 무릎을 줬다가 발가락으로 줬다가 심지어는 새끼발가락 줬다가 엄지발가락으로 줬다가 이렇게 해서 고루 근육이 자극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서 발바닥을 통해서 회로를 우리 몸에 하나의 회로를 형성하게 되죠. 그래서 골반 쪽으로 거쳐서 다시 이쪽으로 흘러가게 되죠. 그리고 팔도자는 양팔을 통해서 이렇게 상체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게 돼요. 그래서 저주파 자극은요,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근육까지 자극해 주게 돼요. 요걸 어떻게 해야 될까? 운동이라는 것은 꾸준히 해야 되죠. 이 저주파 자극을 꾸준히 해주세요. 근육과 혈액이죠. 혈액하면은 림파액을 항상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우리 몸에 흐르는 액체예요. 혈액이 깨끗해지고 림파액이 깨끗해지면은 왜 척수액도 깨끗해져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혈액 얘기를 하죠. 우리 몸에 3대 액체가 흐르는 3대 액체, 흐르는 액체. 이게 혈액, 림파액, 뇌척수액. 혈액은 혈관을 통해서, 림파액은 림파관을 통해서, 뇌척수액은 척추관을 통해서. 척추관. 뇌에서부터 척추를 통해서 꼬리뼈까지 순환하는 게 뇌척수액이에요. 우리 액체의 흐름이 크게 이 세 통로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것들을 직접적으로 맑게 해주는 게 뭐냐면은 자다민 조격기라는 얘기입니다. 이 속에 들어있는 독소를 빼주는 거, 노폐물을 감소시켜주는 거. 운동은 당연히 중요한 거지만요, 과한 운동은 문제지. 그래서 근육은 자극돼야 돼요. 우리 몸의 체형을 유지하는 것은 전부 근육에 의한 거예요. 체형이 무너졌다는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근육이 무너졌다는 얘기인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체형이 저절로 틀어져서 그러냐? 그게 아니라 애초에 사람은 태어날 때 좌우 밸런스가 정확하게 맞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보시면 돼요. 어렸을 때는 그나마 괜찮아요. 근육이 잡아주니까. 근데 점점 근육이 굳어져요. 틀어진 쪽으로 자꾸만 우리 몸을 움직이게 되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경직되고, 그 다음에 뼈가 위축되면서 틀어진 자세가 점점점 더 틀어지죠. 애초에 틀어진 것들이. 뭐가 똑같냐면 고속도로에 높게 예를 들어 농산물 싣고 간 배추 싣고 가고 하는 그 트럭들이 있죠. 기우뚱돼 있죠. 근데 계속 기우뚱돼 가다 보면요, 점점 기울어지죠. 그러다가 전복된 데가 많잖아요. 근데 애초에 잘 쌌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점점 틀어지는 거죠. 그게 심지어 나이가 들면서 허리 아프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육은 끊임없이 자극시켜줘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뭐냐면은 저주파 자극이에요. 근육을 그래서 결국 강화시켜주는 거죠. 자다민 조격기는 우리 몸에 흐르는 액체 성분의 노폐물을 감소시켜주는 거고, 저주파 자극기는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거고, 여기에 자다민 조격기 아무리 저기 하더라도요, 여기서 자꾸 노폐물이 빠져나오는데, 이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일부 영양소도 노출이 돼요. 같이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 공급 없이 이런 절 하잖아요. 그럼 좋아져요. 좋아졌다가 나중에 별로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했을 때 이제 다른 문제가 발생해요. 특정한 영양소 과다 노출로 인해서. 그래서 영양실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뭐냐면은 영양요법을 병행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요거 모든 기구를 통한 건강 케어에는 반드시 영양요법이 병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지 않으면 나중에는 2차, 3차적인 문제가 와요. 그 다음에 저주파 자극, 근육 강화한단 말입니다. 근육을 강화하는데, 근육을 강화시킬 때 많은 또 영양소가 필요를 해요. 처음에는 괜찮아요. 많은 영양소가 필요한데, 특히 근육을 강화시킬 때는 칼슘 소모가 많아져요. 우리가 운동을 하면 칼슘이 많이 소모되죠. 칼슘 소모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주파 자극이 기타 여러 특정한 회사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그 제품들이 있잖아요. 체험할 수 있는, 집안에서 가정에 쓸 수 있는 건강기구들, 그것들은 근육을 강화시키잖아요. 대부분 다. 그러면 움직일 때마다 칼슘 소모가 생겨요. 근데 칼슘 보충 없이 그걸 한다고 해보세요. 처음에는 좋아져요. 나중에는 똑같이 2차, 3차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운동이 좋아요. 아침 조깅이 좋고, 또 조기 축구를 할지 만약에 이따 해보세요. 아침에 조깅한다고 해보세요. 이런 분들이 일어나서 이제 에너지를 쓰죠. 근육을 자극하고. 특히 이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특히 아침에 우리가 활동을 개시하기 때문에 이걸 개시하려면요, 칼슘 소모가 많아져요. 그래서 매일 아침 운동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칼슘을 필요로 해요.
혹시 주변에 그런 사례를 가끔 볼 거예요. 운동하고 열심히 하고 등산하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러면 뼈가 튼튼해질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다 골다가 먹죠. 근육은 단단해요. 근데 뼈는 약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칼슘 소모가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칼슘은 기본적으로 에너지 대사,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 그 다음에 신진대사. 신진대사의 뜻은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신구, 물질의 교체를 얘기합니다. 사용하고 새롭게 들고 집어내고 모든 신진대사, 쓰고 버리고 하는 이것 신진대사, 에너지대사,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이 칼슘은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와 모든 신진 대사 여기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원소 중에 한 가지인 거예요.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부족할 수밖에 없는 원소. 우리가 완전 자연식을 완벽한 자연식을 하지 않는 이상에는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가공식품을 먹는 이상은 그리고 우리가 육식을 하는 이상은 반드시 칼슘이 모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사람은 기본이 뭐냐면 사람은 초식동물이다. 사람은 혈액이 야갈칼이다. pH 7.35에서 7.45다. 이게 답이 있는 거예요. 육식 동물은 혈액의 pH가 약산성이다. 사람은 혈액이 야갈칼이다. 육식 동물은 약산성이다. 육식 동물은 어쩐다고요? 혈액이 약산성이다. 사람은요? 혈액이 야갈칼이다. 그럼 육식 동물은 산성식품을 먹어야 된다. 사람은요? 알칼리성 식품을 먹어야 된다. 맞죠? 육식동물의 혈액이 약산성이에요. 사람의 혈액이 약알칼이에요. 산성식품은 그러니까 육식동물은 산성식품을 먹어야 돼요. 사람은 알칼리성 식품을 먹어야 돼요. 그러면 알칼리성 식품은 뭐냐 이 말이에요. 채식. 산성식품은 뭐냐? 고기. 사람 이거 이게. 그래서 육식동물들은 고기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채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잡식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산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공된 걸 먹잖아요. 미네랄이 빠져버리는 거. 가공되면 미네랄이 빠져버리잖아요. 그리고 속성 재배하는 것들. 땅의 힘, 즉 미네랄이 많이 못 들어가잖아요. 미네랄이 충분히 충만되지 못한 상태에서 그걸 먹게 되는 거예요, 음식을. 그러니까는 우리 몸을 지켜주는 약알칼리성, 알칼리성 미네랄들이 모자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왜 태어나면서 또 모자라냐? 어머니가 모자라니까. 어머니가 칼슘이 모자라니까 태아도 모자라고 태어나면서 계속 산성식품을 먹게 되잖아요. 고기나 가공된 식품을 먹게 되기 때문에 사람은 끊임없이 칼슘 섭취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 몸의 pH를 조절해주는 거, 알칼리성을, 우리 혈액을, 약알칼을 유지해주는 가장 기본되는 원소가 칼슘이에요. 동물의 뼈 중에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물렁뼈, 연골 조직. 연골 조직들은 좀 달라요. 그것은 그 연골 조직은 우리가 이렇게 먹었을 때 칼슘 흡수가 돼요. 그래서 멸치뼈를 아무리 먹어도 잘해야 본전 아니면 손해. 근데 멸치 대가리는 다르죠. 멸치 대가리는 골수가 없잖아요. 딱딱한 각질이죠. 멸치 대가리는. 거기는 또 달라요. 자, 새우 각질, 게, 새우, 그건 뼈 형태가 아니죠. 각질화되어 있는 거.
이것들은 다르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멸치뼈 다 버리잖아요. 그나마 괜찮아요. 그리고 지느러미 이런 것들은 괜찮죠. 근데 지느러미 다 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우리는 이러한 것 때문에, 이러한 이유 때문에 끊임없이 칼슘을 섭취해줘야 된다. 그럼 이 칼슘은 어떤 걸, 그러면 칼슘 보충제를 먹여야 되는데 문제는 칼슘 보충제의 품질이죠. 수많은 칼슘 보충제, 건강식품을 취급하는 회사치고 칼슘 보충제를 생산하지 않는 제품이 회사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품질이 다양하죠. 칼슘은 가장 흡수가 어려운 미네랄이에요. 흡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칼슘이 흡수되려면 반드시 충분한 위산 작용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물 말아 먹고 국 말아 먹고 밥 먹고 물 먹고 하면은요 칼슘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위산을 희석시켜 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칼슘이 흡수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먹는 음식의 80% 정도가 다 수분이에요. 수분을 함유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 김치를 먹는다, 뭘 먹는다 하면은 결국 뭐 위산을 희석시킬 수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다 가능한 그래서 천천히 먹고 잘 씹어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위산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서 우리가 칼슘은 흡수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결론 뭐냐? 수용성의 칼슘을 섭취해줘야 한다는 얘기죠. 물에도 녹을 수 있는 것, 물에도 일부 녹을 수 있는 것. 칼슘 원료 자체가, 즉 원료 있죠. 원료 자체가 물에도 녹을 수 있는 것. 비타민 D와 그 다음에 마그네슘, 이것들과 칼슘이 혼합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제이칼슘, 이게 캡슐칼슘이죠. 그러면 요 비타민 D는 지성이에요, 지성. 그러면은 칼슘 원소를 여기에 마그네슘도 있고 비타민 D도 있고 마그네슘도 있고 비타민 D도 있고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물이 있어요. 물 분자. 이게 직접 닿아야 못 닿아요. 닿기 힘들죠. 왜냐하면 칼슘 원소를 이 마그네슘의 비타민 D가 둘러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칼슘 원소와 칼슘과 물이 직접 닿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칼슘이 물에 안 녹는 거죠. 요게 제이칼슘이에요. 그러니까 제이칼슘 물에 넣으면은 안 녹는 거예요. 떠 있는 거예요, 그냥. 요것 때문에 그래요. 이 비타민 D는 기름이니까 콜레스테롤 일종이란 말이에요. 기름이에요. 그래서 순식간에 여기에 미세한 이제 저기가 있단 말이에요. 틈새는 있죠. 그래서 위산이 이렇게 딱 들어가면서 순식간에 이게 이온화돼요. 그래서 내가 먹은 음식의 80%가 수분이어서 위산의 농도가 낮아지더라도 위장 속에 들어가 가지고 약간의 위산의 도움만 받는다면은 순식간에 녹아요. 위산에 의해도 녹고 물로도 녹고 위장 속에 들어있는 음식 속의 물과 함께 이렇게 녹아서 녹으면서 바로 이제 속에서 이온화가 되죠. 칼슘이 이온화가 될 때 수소 음이온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수소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 다음에 칼슘이 이온화될 때 수산이온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칼슘을 먹을 때 이것 때문에 칼슘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몸속에서 이게 녹으면서 우리 몸속의 혈액을 약알칼리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알칼리. 어떤 사람이 T스코어가 2.5라 했다 해보세요. 이때부터 골다공증이거든요. 이때 제이칼슘을 먹었네요.
그래서 6개월을 먹었어요. 그러면 골다공증이 6개월을 먹었는데 골밀도가 T스코어가 2.8이었어요.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2.8. 그러면은 골밀도가 더 낮아졌죠? 그래서 와, 이 칼슘 먹었더니 효과 하나도 없고 오히려 골밀도가 낮아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실제로 또 이런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단 말입니다. 아니면 변화가 없을 수도 있고, 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칼슘을 먹었을 때 측정을 안 한 거죠. 측정을 않고 무슨 6개월 정도 지나서 먹었어요. 그러다가 무슨 어떤 사고가 난다든지 갑자기 뭘 해가지고 측정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이때는 모르고 이렇게 해서 골다공증이 심하대요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6개월 전에는 그러면 얼마였는데요? 물어보면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어떻든 간에 비록 6개월을 먹었으면은 이 사람은 골다공증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단 말입니다. 어떻든 간에. 근데 못 벗어났어요. 이 얘기는 이분의 몸 상태가 이온 칼슘을 생체에 이용할 수 있는 이용률이 몸 자체, 칼슘 자체로는 이온 칼슘은요, 우리 몸 상태에서 100% 우리 몸에서 생체 이용률이 이용화되는 거예요. 이용화된 칼슘은. 근데 거기까지는 이제 제품의 품질력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실제로 모든 조건을 제품은 완벽하게 갖췄는데 다른 몸의 어떤 조건들이 이것을 끌어다가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제품 탓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렇게 드셔서 예를 들어 2.5에서 2.8이 됐어요. 생체 유용률이 떨어진 사람이죠. 만약에 이분이 안 먹었더라면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안 먹었더라면 3.0에서 3.5, 마이너스 3.0에서 3.5도 됐을 거란 얘기입니다. 근데 요것만 따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해주고, 그래서 특히 연세가 드신 분들은요, 뭐냐면 이 신진대사가 다 떨어져요, 효율이. 몸도 차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100% 이온 칼슘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생체 이용률이 떨어질 수 있는 거죠. 연세가 드신 분들한테 우리 제이칼슘을 권할 때는 뭐냐면은 양을 더 많이 넣어줘야 돼요. 이용률이 떨어지니까 더 많이 넣어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특히 식사할 때 연세가 드셔가지고 드신 분들은 위 기능이 뚝 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이칼슘을 먹었을 때 이걸 제대로 위장에서 처리가 안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연세가 드신 분들한테 칼슘을 공급하실 때는요, 드시게 할 때는 특히 자다민 건강법을 잘 지키라. 물 관리. 그리고 칼슘을 소모시킨 게 뭡니까? 스트레스. 그리고 단 음식. 밀가루 음식. 백미, 빵, 떡, 꿀, 설탕, 과일. 이것들이 칼슘을 다량 소모시키는 거예요. 근데 되게 연세 드신 분들은요, 이런 것들을 좋아해요. 본인들이 지켰다고 하지만은요, 이거 좋아하는 거예요. 본인의 기준이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흡수율이 떨어진 데다가 이용률이 떨어진 데다가 이걸 먹게 되기 때문에 다 소모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설명해서 우리가 진행했으면 합니다.